상대는 보통 매우 단호할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냉정할 겁니다. 자, 그동안 내가 만났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아마 평소에는 이런 말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한번 헤어지면 끝이다. 이게 과거에는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상대가 너무 잔인할 정도로 냉정한 거죠. 그리고 헤어짐의 순간에는요, 상대방은 이런 말들을 했을 겁니다. 나는 너무 지쳤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가 뻔하다. 어차피 헤어진다. 우리는 그냥 너무 다른 사람이다. 앞으로 계속 같은 문제로 싸울 거고 서로 지쳐만 갈 거다. 네, 상대의 단호한 말투와 표정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완전히 이 사람은 떠나가 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 말이 도저히 먹힐 것 같지 않은 거죠. 아마 이런 상황까지 오신 분들이라면요, 이미 이런 말도 하셨을 확률이 높아요. 진짜 나 변하겠다. 정말 노력하겠다. 진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줘라. 진짜 내가 다 맞추겠다. 하지만 이런 내 절박한 마음에 상대는 오히려 너무 비참할 정도로 반응을 해요. 자,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이 관계를 한 발짝 떨어져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상황은 너무 명확해지거든요. 자, 남자가 여자에게 신뢰 그 자체를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죠. 도저히 내 여자친구가 하는 어떤 말도 믿지 못하겠고 어떤 말을 하든 말뿐이라는 생각이 머릿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거죠. 자, 하나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친구 A가 맨날 약속에 늦어요. A가 처음에는 정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늦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우리는 뭐 믿을 거예요. 그런데 매번 만날 때마다 갑자기 사고가 났다, 갑자기 지하철이 늦게 오더라고. 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실제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늦었던 간에 우리는 믿기가 어려울 거예요. 당연히 무슨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든 이 사람은 그냥 매일 늦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네, 맞아요. 지금 남자친구의 머릿속에는요, 정확히 우리를 친구 A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먹히지 않고요, 모든 이야기들이 그냥 다 변명으로 들리는 상황인 거죠. 분명 억울할 수도 있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냉정하게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아까 예시를 한번 다시 가져와 볼게요.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맨날 늦는 친구 A가 여전히 더 이상 안 늦을게, 다음번엔 절대 안 늦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믿기는 여전히 너무 어렵겠죠. 사실 이 늦은 친구 A가 우리에게 신뢰를 주는 방법은 진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계속 늦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줘야 우리의 생각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바뀔 거예요. 만약 이 친구가 한두 번 정도 일찍 왔다고 우리한테 생색을 낸다면요, 바뀌려고 했던 마음도 그냥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이 매일 늦는 친구가 우리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떠한 말을 해서 우리를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행동을 상대에게 보여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결국 우리가 직접 이 사람이 조금은 바뀌었구나 라고 느껴야 해결될 문제라는 거죠. 자, 제외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단지 바뀐 건요, 제외의 상황에선 우리가 상대에게 매일 늦는 친구 A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상대는 우리를 아예 안 보겠다고 하네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전략은요, 아주 명확하게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예요. 자, 1보 후퇴는 지금 상황에서 상대를 설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보 전진은 상대가요, 이 사람 진짜 변했나? 라고 느낄 수 있게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해가 쉽게 실제 재회 성공 사례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여성분이 남성분에게 지속적으로 서운함을 표현을 해서 남자분께서 지쳐버린 케이스예요. 남자가 헤어짐을 고한 상황인 거죠. 우리는요, 1보 후퇴를 위해서 이런 멘트를 보냈어요. 자, 이 멘트는요, 실제 멘트예요. 안녕 오빠, 잘 지내? 내가 나중에 연락 주기로 했었는데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편지 형식으로 써봤어. 답장을 줬으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빠가 읽어주었으면 해서 적어봐. 지금 하려는 말들은 내가 헤어져서 혼자 있다 보니까 옆자리가 공허하고 외로워서 하는 말이 아니야.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을 솔직하게 적어봤어.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동안 내가 오빠한테 의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아는 사람들과 모두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는 것도 오빠가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버텨올 수 있었어. 근데 내가 오빠에게 기대면 기댈수록 오빠의 마음은 더 무겁고 지쳤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래서 나도 더 이상은 오빠한테 이런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도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던 터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지 못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커. 오빠뿐만 아니라 부모님이나 내 친구들한테도 그동안은 고민과 감정을 말하면 서로에게 힘들고 그리고 나에게 실망할 것 같아서 속으로 사실 삭히고 감추는 것만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의 영상을 보다 보니까 내 생각이 어렵고 잘못된 거더라고. 이런 가치관과 생각이 정말 건강하지 못했다라는 걸 깨달았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성숙하고 건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어. 물론 한 번에 발전할 수는 없을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진실되게 마주하고 싶어서 매일 감정일기도 써보고 기도도 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있어. 마음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차차 발전해 나가려고 해. 나도 나 스스로 발전하려고 노력할 거야.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 이젠 나도 저번처럼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내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도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모른 채 섣불리 판단하고 행해서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좀 알 것 같더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노력했고 다신 실수를 반복 안 할 자신도 있어. 오빠 보고 믿어달라는 얘기는 안 할게. 신뢰랑 믿음이라는 게 쉽게 원래 다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냥 지켜봐 줬으면 해. 있지 오빠, 나는 오빠로부터 사랑의 기쁨 그리고 연애의 본질을 배우고 우리가 함께 했어서 정말 행복했어. 그래서 나는 이전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사랑을 나누고 싶어. 오빠 마음이 편할 때 답장 줘. 잘 지내. 나도 잘 지내볼게. 네, 솔직히 스크립트를 읽어 내려가면서 저도 뭔가 마음이 조금 뭉클해졌어요. 중간에 개인적인 부분들은 모두 생략을 했지만요, 중요한 흐름들을 모두 보여드렸어요. 아마 여러분이 헤어지신 상황이시라면요, 저처럼 같이요 어느 정도는 뭉클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고 상대를 붙잡지 않는 건 왜 그럴까요? 자, 그렇죠. 바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죠. 즉, 후폭풍과 우리에게 긍정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상황을 리프레이밍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2보 전진을 위한 시도를 하는 거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 남성분께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가 변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대신 간접적으로 노출을 시켰습니다. 자, 어떻게? 자, 우선요, 카톡 포사는요, 너무 우울한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밝은 느낌도 아니고 그래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줬어요. 자, 이분에게도 헤어짐은요, 변화할 계기였기 때문에 운동이나 몸매 관리도 열심히 하셨고요, 그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괜찮은 사진을 찍었죠. 자,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는요, 역시 비슷한 컨셉을 유지했어요. 당연히 우울한 분위기도 아니고, 자, 그렇다고 너무 밝은 분위기도 아니었죠. 너무 내가 잘 지내고 밝은 느낌을 주면요, 아, 얘가 나를 완전히 잊었구나 라는 생각이 상대가 들 수도 있어요. 좋은 분위기가 있는 사진들, 그리고 가끔은 책을 보는 모습들, 아주 가끔은요 책의 문구들. 여기에서 책의 문구는요, 상대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내 스스로 조금 더 성장하고 싶다라는 문구의 컨셉인 거죠. 되게 디테일하죠. 네, 맞아요. 재회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대단히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진행이 되어야 돼요. 상대의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존과 달라진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되 너무 티나지 않게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과정들을 진행하고 딱 한 달 뒤에 우리는 카톡을 보냈어요. 잘 지내지 오빠? 네, 저희의 계획대로요, 상대는 우리의 카톡 푸사나 인스타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자, 남자분들은요, 헤어지고 나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이제 더 이상 나는 카톡도 안 보고 인스타도 안 볼 거야, 그리고 다 차단할 거야.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요,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차단을 했다고 해도 몰래 확인하고 상대가 어떻게 지냈는지 둘러보거든요. 남성분의 첫 마디도 응, 잘 지냈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더라 였어요. 바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해서 저희는 눈치를 챘죠. 자, 그 이후로부터는 정말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수월하게 재회까지 쭉 이어졌어요. 자,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남자가 우리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결국 재회는요, 이 인식을 바꾸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상대가 우리를 다르게 느낄 수 있게 한다면요, 그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말씀드린 프로세스를 믿는다면 재회는 됩니다. 재회의 가장 핵심이기도 하고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의 지금 상태는 지각을 자주 하는 친구 A의 상태다. 자,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필요하다. 자, 세 번째, 상대의 인식과 생각이 바뀌면 재회는 정말 쉽게 이루어진다. 오늘 영상이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고정 댓글 링크에요, 저희 세션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70분짜리 재회 영상 링크를 올려두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시간 나실 때 고정 댓글 링크까지 보시면요, 혼자서도 재회가 가능하실 겁니다. 당연히 무료예요. 네, 꼭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